덕질하는 거 티내는 토크타임, 덕질타임 8화 시작합니다. 교통방송 같아요. 톤이 좀 좋다. 예, 오늘 영동대교 막히고요. 59분 교통정보. 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뭐 59분 덕후 정보. 뭐 이번에 일본 애니 뭐뭐 나왔고요. 예. 2시 30분 현재 뭐 입고돼 있으니까 사러 가셔도 됩니다. 막 이런 거. 야, 네. 자, 이 방송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주 만나서 녹음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자, 오래간만에 또 다시 저희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덕티타임입니다. 덕티타임 치고는 멤버가 많아요. 네, 5명이나 모여서 하게 됐는데 오늘의 멤버 참여하는 멤버 저는 SF 덕후 시크고요. 저는 오덕후를 꿈꾸는 이덕후 했는데요. 강등을 인정했어 드디어. 네, 인정할 만하죠. 네. 편하게 덕질하는 꼬봉입니다. 에이스입니다. 꿋꿋하게 나오고 있어. 저는 두 번째 참여하는 배우는 덕후 윤씨입니다. 자세가 돼 있네요. 배우는 덕후 좋다. 야. 에이스 너 좀 공부 좀 해라. 야. 이거 더 좀 배울 게 없어. 야, 니도 만만치 않거든. 아, 그래? 나 계속 내려가지. 요새. 두 분이서 서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자, 오늘은 덕티타임인데 햇님이 지난번에 오랫동안 이제 방송 참여를 못하면서 그래 다음번 할 때는 이제 TRP도 끝났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걸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로서는 약간 생뚱맞게 웹툰을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웹툰 너무 안 한 것 같아. 웹툰 하자. 막 이런 저희 얘기를 웹툰 하더니 진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웹툰 중에서도 좀 뭔가 핫하고 유명한 걸 고를 줄 알았더니 타이밍. 강풀의 타이밍을 잡고선 이걸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웹툰 중에 유명하긴 하죠 이게. 네. 핫한 건 아니지만. 작가는 유명하지만 하필이면 요새 핫한 것도 아니고 왜 예전에 이런 타이밍을 하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모여서 강풀 작가님의 웹툰 타이밍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 진짜 궁금해. 이거 왜 이거 타이밍하자 그런 거야? 일단은 저는 강풀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이 타이밍 때문에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잠깐 뭐 일단 강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본명은 강도영이래요.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안무랑봉이다. 안 물어봤어. 45살이래요. 야, 너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지. 나 이런 거 뭐 몰라. 안 봐. 나 작가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일단은 웹툰이 이 사람이 했던 게 일상 다반사로 해서 옛날에 블로그 연재를 좀 하다가 영화야 놀자로 해가지고 웹툰을 이제 들어왔대요. 그 뒤부터 2003년에 순정 만화 이것도 영화 됐죠. 2004년에 아파트 영화 됐고 2004년에 바보 영화 됐죠. 2005년에 타이밍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고 2006년에 26년 영화 됐죠. 2007년 그대를 사랑합니다. 영화 됐죠. 2008년 이웃사람 영화 됐죠. 이거 마동석 나오는 그 되게 유명한 그거죠. 진짜 영화 작품이 네. 많구나. 그러게. 2009년 어게인 안 됐죠. 2010년 당신의 모든 순간 안 됐죠. 2011년 조명가게 2013년 마녀 2015년 무빙 2017년 브릿지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이 웹툰을 이 사람이 이만큼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강풀이 타이밍 보기 전에 이 사람이 썼던 만화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순정 만화니 뭐니 이런 거 잘 안 진짜? 보거든요. 네. 난 일상 다반사 몇 개 봤다. 난 일상 하나도 다반사부터 계속 봤는데. 그림이 너무 싫어가지고 안 맞아. 봤어요. 저도요. 좀 그림이 싫어서 안 봤어요. 근데 이 타이밍을 보면서 제가 계속 욕을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그림 가지고 이런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낸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흠트레스팅. 그 저기 이 보면은 이 타이밍에서 뭐 물론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히어로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초능력물. 사람들의 초능력이 전부 다 시간 관련이에요. 저는 이제 시간 관련 이런 SF 영화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우리들 그런 거 재밌잖아요. 야, 저게 시간이 저렇게 되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 관련 이 인물들이 그 5명 정도가 나오는 게 다 시간 관련 인물인데 이 능력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를 교묘하게 조합을 하고 거기다가 제약을 적절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시나리오 자체는 완전 환타지긴 하지만 귀신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그 시나리오 그 세계관 안에서는 딱 정확하게 딱딱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걸 스포까지 다 해도 되는 거 스포일러 언제나 항상 있습니다. 다시 네, 한번 이게 알려드리지만 뭐 몇 년도 작품인데 뭐. 이 방송은 스포일러가 있고요. 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장인물 중에 가장 능력이
별 것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든 키를 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흘러가면서 이걸 적절하게 잘 풀어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을 보고 나서야 강풀 만화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걸 보면서 이제 다른 거 다음 봤어요? 웹툰 자체를 저는 재평가했어요. 이걸 보면서 다른 다음 웹툰 찾아보니까 네이버 웹툰하고 약간 톤이 틀리게 시나리오 쪽에 신경 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이제 타이밍에 연결돼서 이 타이밍이 미스테리 뭐 심리 썰렁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강풀이. 근데 거기 말고 이제 약간 액션 활극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에 이어서 나오는 게 무빙하고 브릿지인데 이 타이밍 멤버들이 나중에 브릿지 쪽에 전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이 세계관을 하나로 싹 묶어갖고 히어로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2020년 올해부터 히든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완결편을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액션물의 예, 완결편. 예. 그래서 이제 이 큰 세계관을 뭐 요즘에 한참 화제가 됐던 그 양모 작가님의 덴마 같은 그런 덴마를 얘기한 순간 양모 작가가 필요 없지. 아 그래 양경이 그 이거 이거 뭐 해도 거기까지 가면 편집해야 돼. 아 그래요? 거기까지까지 아무튼 그분이 주옥 같은 명언까지 만들었죠. 양경의 쌍시어까지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주옥 같은 명언을 만드는 그런 웹툰을 보면서도 이렇게 한 작가가 자기 세계관을 쫙 이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참 대단한 것 같고 하긴, 네. 그 시작점이 되는 그 타이밍이 저는 항상 좋았어요. 이 덴마를 보면서 오히려 더 대비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 타이밍 네. 강풀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약간 자기 좀- 세계관 하나씩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구축해 나가는 맞아요. 거는 사실 작가로서는 네. 굉장한 그거죠. 대단하죠. 네. 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강풀 작가의 타이밍이라는 작품은 연재가 된 게 2005년이에요. 벌써 한 14년, 15년 전 아이고. 세상에 봐서 작품이고 이게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이라고 이름 붙인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고 그 뒤로 같은 시리즈로 두 작품이 더 나왔고 최근에 연재하기 시작한 게 이제 강풀 액션 만화 뭐 이런 식으로 연재하기 시작해서 세 번째 작품이 준비 중인데 이제 세계관이 합쳐지고 있는 상황인 네네.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작품 그 스토리를 개요를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일러 다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안 보셨으면 앞으로도 안 보실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러게 지금까지 안 봤으면 자포자기 15년 전 느낌. 작품을 스포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네, 2005년 작품이니까. 네. 너 임진왜란 결말 안 보려고 한국 공부 안 했어? 아우, 맞아. 나 저 옛날 방송 다시 딱 저 깜짝 한국을 놀랐다. 잘 몰라요. 명량 스포일러 안 당하려고 한글을 안 배웠대. 중학교 안 들어갔다 그랬어요. 너 지금 학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제목이 타이밍이고 이제 혜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시간 초능력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꿈으로 미래를 예지하는 학교 영어 선생님 박자기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학교에서 15일 후에 근데 이 사람이 꾸는 그 예지몽이 다 끔찍한 참사들 관련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학교가 나오고 옥상에 난간에 쭈르륵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안 좋은 일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 박장희 네. 선생님이 그 전에 원래 이 강풀이 시사 만화 같은 걸 좀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참사들의 꿈을 꿨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학교 건물 위에 사람이 있는 꿈을 꾸고 이게 참사라고 예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주대교 뭐 아니면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이런 것들 꿈을 꿨었다고 나와요. 그렇죠. 이 박장희 이 선생님이에요. 네, 박자기 선생님이 이 작품에서 그런 꿈을 꿨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엄마가 이제 무당이고 그런 것들을 예지몽으로 꾸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꿨던 참사에 대한 꿈이 있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옥상 난간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거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제 이 시간 초능력자들을 모이기 시작하는데 10분 뒤의 미래를 보는 장세윤이라는 여자 캐릭터 눈이 오드아이로 오드아이, 나오죠. 예. 네. 근데 오드아이 그림을 그렇게밖에 못 그려. 그리고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김영탁이라는 예, 학생이 그 나와요. 학교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네. 10초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강민혁이라는 네. 회사원 아저씨가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시간 관련 능력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참사를 막아보고자 노력하는 만화로 시작하는데 네네. 중반 이후에 귀신 호러물이 여기 섞여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끔찍한 꿈이라는 게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 시작점이 김영이라는 학생이 자살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살 사건이라 보니까 이제 형사가 한 명 꼬여 들어오고 이 형사가 모든 이 작품에 다 개근하고 있다고 하는 양형사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양성식 맞아요. 예, 양성식.
여기서부터 이제 미스터리 호러가 섞이는데 알고 보니 이 양성식 형사는 저승사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아득해지는 느낌이었어. 아 이거 시간과 관련된 약간 SF적인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이게 왜 미스터리 심리 썰렁짜까지 붙였는지 알겠더라고요. 분위기가 확 식더라고 여기서. 근데 이 형사님이 음. 아파트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파트에 네. 계속 개근을 한다더라고요. 네. 다른 작품에도 계속. 조명 가게도 나와요. 나와요.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귀신도 나오고 저승사자 나오고 이래가지고 완전 환타지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전 초반에 그 시간 관련 초능력자들과 관련된 재밌었던 설정들이 좀 어떻게 좀 약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희석됐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반전과 이런 떡밥들이 시간 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씩 리와인드 되면서 매 편 조금씩 뒤로 갔다 다시 오고 뒤로 갔다 다시 오고 이러면서 설명해 나가는데 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봤던 그런 만화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한번 물고 뜯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햇님은 이 작품을 추천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시간 능력자들의 설정이 되게 재밌다고. 이 중에서 전 재밌었던 설정은 그거예요. 시간이 멈추면 공기가 멈추기 때문에 맞죠. 멈춘 사람은 움직이면서 숨을 쉬어야 된다. 그거 어. 참 재밌는 설정인 이거 참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그러니까 설정이면 이게 괜찮다. 저는 이 생각했어요. 사람이 네. 이런 시간 능력자들 넣으면서 시간을 멈추는 것만큼 우리가 아 이건 완벽한 능력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약을 이렇게 뒀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 안에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실 이 사람이 만든 세계관에는 저승사자가 있으니까 귀신도 있겠죠. 그 나중에 이 사건 자체를 귀신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귀신은 시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시간 멈추는 애가 굉장히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완전 무적이었거든. 얘는 정말 자기 스스로도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나는 이게 그러면서 얘가 사람은 구해야 되는데 시간을 멈추면 귀신하고 맞닥뜨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장면들에서 오히려 난 스릴이 느껴지는 거죠. 아 이게 시간 멈추는 사람한테선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얘가. 약간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게 귀신이 있고 저승사자가 있는 세계인데 이 친구가 시간 멈춤을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귀신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것도 사실 좀 그렇긴 해요. 사실 야 생각해보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설정 빵꾸 장난 아닌 게 맞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폐활량으로 끌어올 수 있는 맞아. 주변 공기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맞아. 저도 그것도 저 공돌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 situation 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아 이건 뭐 다른 작품까지 스포일하게 생겼네. 다른 작품에 보면 이 캐릭터들이 또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 뭔가 이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끊어내려고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 사람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야. 끊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겨서. 그래서 이 학생이 한 1년을 멈춰요, 시간을. 1년을 혼자서 살아가는 거야. 얘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1년 신체적인 동안은. 노화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1년은 그냥 이 맨 처음에 양 형사가 이 학생을 맨 처음 봤을 때 딱 눈치채요. 너는 왜 어떻게 네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았냐. 야 근데 그거는 그 김영탁이 이미 죽었어야 될 나이 인생 그게 수명을 아니라- 가지고 넘어서 살고 있다는 얘기 그게 아니었어? 아니라 아니요, 그 아니요. 형사가 아니야? 얘기하는 거는 어. 너는 왜 겉보기 나이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살아왔냐. 그러니까 정지한 시간도 얘한테는 카운팅이 되는 네, 거예요.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럼 늙는 거야 그만큼? 네, 정지시킨 맞아요. 만큼? 네. 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는 1년 정도를 이게 막 돌아다녀요. 잠도 거의 못 자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좀 자다가 이제 숨 못 쉬게 되니까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버티는 때 너무 외롭잖아. 말도 못 하고. 그때 귀신이랑 얘기하면서 놀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설정 빵꾸예요. 얘가 귀신을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해. 아니 근데 살아온 그전까지. 날이 17년이면 못 만났을 수도 있지. 귀신이 없어서 뭐 주변에 그건 뭐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뭐 시간 멈춰놓고 무당집에 가서 찾아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거 이거 너무 좀 엇나간 얘기인가? 시간을 멈추는 게 주변 공기가 멈춘다는 게 재밌잖아.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주 전체가 멈춘 거야. 맞아요. 우주 전체가 멈추고 나만 시간이 가고 있다고? 그럼 내가 숨쉰 자리는 거기에 산소가 빠지면 거긴 진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형타이가 잘 생각을 좀 잘하면은 얘가 숨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로 이 안쪽에 있는 공기를 뭔가 좀 빼 진공 상태로 만들어. 그다음 시간 움직이게 하잖아. 그럼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위력적인 이 무기로 쓸 수 있는. 그 영탁이란 친구는 계속 움직이면서 숨을 안 쉬면 이산화탄소로 중독으로 죽는다고. 그래. 그렇게 이산화탄소 되면 질식하는 게 결국은 이산화탄소 질식으로 죽는 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은 그냥 숨이 이건 나오자마자 멈출 거 아니야. 니까 아, 물리적으로 그렇죠.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니 그리고 시간이 멈추는 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신호음을 맞아요. 하는 게 1000분의 1초를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애가 네. 그 흑막이었던 백기영이라는 애가 1000분의 1초를 느낄 수 있어서 시간 능력자를 알아낸다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1000분의 1초라도 멈췄다 가는 게 측정이 될 수 있을 정도라면 전 우주가 그만큼 스탑을 했다 다시 간다? 물리학자들이 이거를 뭐 캐치를 못했을 수가 없어. 아 물리학자들이 캐치를 그죠. 했다. 왜냐하면 개체각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차이가 있으면은 사실 이 장비 고장났다. 이거 사실 큰일 났다. 한 반 안에서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예민한 그러니까. 학생이 느껴질 정도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랑은 거의 한 1초 정도는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10초니 뭐 1000분의 1초니 뭐 이렇게 막 하여튼 그렇게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 거면 좀 더 자세하게 하거나 그랬어야지. 그럴 거 아니고 아니면 막 아싸기를 살짝 그냥 밀어놓든가. 살짝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거를 에이스 나도 아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중간에 그려려니 한 게 중간에 저승사자 나오는 거 보고 접었어. 아 그래 이 설정 다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뭐, 씨.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 근데 재밌긴 하잖아요. 네, 이게 뭐 막. 논리적으로 말은 솔직히 안 아니 되는 이분이 설정이 되게 치밀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 괜찮아서 저는 저승사자 나오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가는 거는 나는 그게 좋은데 훨씬 좋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그런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척 완전 뭐 그런 척을 해서 그것 때문에 좀 너무 좀 괴리감이 설정 덕후인 척을 했지 좀 초반에. 그걸려면 무슨 약간 데스노트처럼 뭐 잘라도 되나 뭐 이렇게 맞아. 해도 되나 뭐 실험도 해보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그 하든지. 뒤에 가면은 약간 본인도 그걸 느꼈는지 그게 좀 느슨하게 해요. 이게 이런 그냥 스토리상에서 꼭 설명돼야 되는 능력 부분만 설명을 하고 그 뒤에는 좀 널널하게 가요. 그러니까 네.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 설정 빵꾸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하긴 그러기 근데 사람들이 왜냐면 가만히 있을 리가 그런 없지. 거 보는 가만히 있을 리가 사람들, 없지. 네, 나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불편충들이 있는데. 특히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건드리면은 이게 여러 그러니까 숨어 있던 이제 고수들이 막 나와. 시간 누가 건드렸어? 이러면서 이제 시간 축이 나온다고. 한계라고? 과정우주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백투더 퓨처가 거짓말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튀어나온다고. 그거 저거 아니야? 어벤져스 아니야? 그러면서 막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건드리니까 이제 당연히 설정 빵꾸는 드러나죠. 오늘 윤씨님이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네. 첫 번째 방송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에 지금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덕티타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끼어들고 싶을 때 끼어들어야 돼요. 네. 형 저는 분위기 별로 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래요? 아니 내가 막 시키지 않아. 덕티타임 많이 안 시켜 잘. 안 시키려고. 예. 그럼 난 이거 타이밍이 이걸 보면서 사실 이 그림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욕을 하면서 봤어요.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박자기 선생님이 나중에 자살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자살을 해요. 이 최대한 내 꿈 자체를 엄청나게 잔인하게 만들어 자기 스스로가 자살하는 장면에서 그 엄마를 쳐다보고 있고 엄마가 오라고 하는데 박자기 선생님 뒤에 난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거야 나는. 이 난간에 과연 어떻게 화가 올라가냐. 그 난간을 화나는데. 아니 순간 이게 이동 같은 거 난간을 있잖아. 뒤에 있잖아. 뒤에 있으면 올라가려면 이렇게 펄을 짓던가 이래야 되는데 박재희 선생님이 쓱 서 올라가? 있다가 그 다음 장면은 무릎을 굽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실제로 했다면 점프한 다음에 난간에 선 거야. 뒤를 쳐다도 안 보고. 대단한데?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그러니까 나 그 그림의 액션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일단은 우리가 깐 다음에 뒤에 가서 칭찬도 좀 해봅시다. 나도 그림체가 너무 싫은 게 보통 만화는 이 정지된 그림을 가지고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액션선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룹으로 이런 걸 넣는다든지 선을 막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런 액션선을 가지고 움직임을 표현을 해주는데 그런 게 한 개도 없는 데다가 맞아요. 인체 비율도 안 맞는 데다가 맞아요. 액션도 부족한데 이 손으로 글씨로 저벅저벅 뚜벅뚜벅 휙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하니까 진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마네킹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인체 비율도 안 맞아. 그림 색깔도 이상해. 전 세계 색감이 제일 너무 안 좋아요. 진짜 그거는 인정. 작화가 저는 좀 너무 허리가 너무 길어요 우선. 사람들이 허리가. 이 사람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정말. 그래서 요즘에 무빙하고 브릿지 보시면 진짜 놀래요. 근데 많이 낮았더라고요. 엄청 깜짝 나죠, 놀랐어요 진짜. 진짜. 너무 그림이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색감은 아직도 색감은 어쩔 수 없어. 근데 본인이 색감은 타고난대요. 본인이 이게 능력이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야 아니면 어시스트도 어시스트도 붙긴 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림 자체가 이게 순차별로 보고 있으면 그림이 조금씩 느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원래 강풀 만화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옛날에 그 조명 가게 처음 봤다가 되게 공포물을 못 봐요. 근데 한두 화 보는데 손톱이
공포물인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네. 그 조명 얘기인 줄 알고. 이거 되게 일차원적인데. 보고 싶지 않은 만화 아니야? 조명 얘기 만화를 왜 볼 생각을 하셨어요? 약간 인테리어 그거부터 그런 얘기인가 궁금하다. 아, 괜찮네. 그럼 근데 보고 손톱 싶지. 뒤에 달린 거 보고 바로 껐거든요. 저는. 아. 이건 아닌 거 같다 껐는데 그 타이밍은 그냥 조금 그런 요소 나와서 그냥 보긴 했는데 그 2년 뒤에 나온 그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순정 만화 라인에 있는 그거는 작화가 엄청 발전했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많이 놀랐어요. 네. 예. 그 타이밍은 도대체 뭐 같은 작가가 맞나? 근데 본인이 네. 자기가 만화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요? 저도 이 정도로 못 그리면 저는 제가 작가를 전업으로 하고 맞아. 그 그림 그리는 애를 붙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만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한가 봐요. 잘못 그래서 생각하신 거. 아니, 연습을 하는 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자기가 진짜. 근데 실제로 그림 많이 네. 좋아지긴 했어. 근데 저는 이제 네. 그림체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고 저는 이제 막 이글체 삐꾼하고 뭐 좀 이상하게 생긴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색채가 제일 거슬렸고 그리고 왜 만화적인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림을 보는데 진짜 그림의 만화적 재미가 만화 재미가 무슨 컷이라든지 맞아요, 뭐 장면이 뭐 재밌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냥 그래도 줄줄줄줄. 커프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진짜요? 진짜 고우영 삼국지처럼 네모칸만 맞아요. 있다가 옛날에 지금은 그래서 커프나 좀 해요. 자, 예전 진짜 네. 만화 보면은 진짜 그 옛날 말한 대로 그 삼국지 만화 같이 그냥 컷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이 타이밍 때가 나는 이게 좋았던 게 이 사람이 그림을 거지같이 그리면서도 이 아 진짜. 그만큼 그 뭐라 해야 되죠? 웹툰에서 볼 수 있는 컷들 있죠. 이제 세 명의 캐릭터가 이제 얘기를 동시에 하는 장면에서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 한 장면에 이렇게 얇은 그림으로 세 캐릭터 얘기들이 전 그거 막 보면서 짜증난데. 이렇게 이어지면서 보기 근데 겁나 그거는 힘드네. 웹툰에서만 볼 수 있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그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못 이렇게 하는 그리는데 그렇게 연출이랑 스토리텔링 능력은 있어서 이 웹툰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시간축을 맞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2005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좀 맞아. 장편의 이런 웹툰도 많이 없었을 아니 근데 텐데 안 보이잖아요, 작아서. 안 보이긴 하죠. 잘. 안 보이긴 아, 그 무슨 의미가 근데 잘 안 이제 보이긴 그걸 하지만 활용하는 모니터를 것도 큰 걸 있는데 쓰십시오. 또 희한하게 무빙하고 브릿지까지 오니까는 이 사람 그림이 많이 좋아지면서 컷분할도 이제 그냥 만화 같이 됐어. 맞아. 이제. 이제 좀 만화같이 그래요? 많이 그러면서 좋아졌다, 진짜. 오히려 나는 좋아졌어. 예전에 타이밍 때 보여줬던 그런 식의 웹툰에서만 볼 수 있는 컷분할이 오히려 없어진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 좀 약간 특이했던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분할들이. 보면 강풀은 그림체로 깔 수 있으면서도 그림체로 깔기가 좀 어려운 게 본인이 노력하는 거를 너무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웹 타이밍이 끝날 때 후기에 보면 네. 자기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다 이런 거 구구절절 늘어놓는 게 되게 꼴 보기 맞아요. 싫었거든. 그랬으면은 뭐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이해해달라고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거기에 뭐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되게 보기 싫었는데 이게 뭐야? 알게 뭐라 이거지. 나쁜 사실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맞아. 이거 입장 그릴 때 같은 거 얼마나 못 보겠는 이 힘들었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 저는 못 그려서 상관없다고. 마치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야. 조각품 보러 갔는데 갤러리 갔는데 조각 밑에 조각하는 시간 몇 시간 붙여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건 있을 필요가 아니거든. 정보가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후기니까 그런다 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분이 좀 나빴는데 뒤에 가서 그림체를 보니까 아 그래도 말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남들보다는 아니구나. 되게 느리게 발전한 거야 이 그림이 진짜.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잔인한 것 같은데 센스가 없으신. 맞아. 원래 그거는 만화가가 그런 되면 것 안 같아요. 되시는 네. 분인 맞아요. 것 같아요. 난 진짜 그냥 왜 만화가를 선택했는지 약간 이 사람이 궁금해요. 했던 웹툰이 이렇게 많이 영화가 되는 거는 시나리오 작가로서는 맞아요. 굉장히 네. 재능이 압도적이라는 있다는 딱 건데. 보면은 영화가 생각이 나요. 영화적이다는 맞아. 느낌이 팍 나요. 진짜 그런 거는 되게 잘해. 이 타이밍 안에서도 보면은 시간을 10초 돌릴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아내랑 애가 죽어가는 거를 계속 보잖아 그거를. 그런 완전 영화 같은. 아니 그런 설정 같은 걸 너무 잘 만들잖아. 잘 사실. 만들어 진짜.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전공이 국어국문학과예요. 아. 그러니까 글 쓰는 법을 아. 배우긴 했어. 그래서 그런 걸 잘 근데 왜 쓰는데 만화가를 했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만화 장르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이 사람의 그 만화에서 만화 장르에 대한 애정이 안 느껴져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만화라는 그걸 선택한 거지. 수단을 글로 해도 되는데 굳이 만화로 했다 이 느낌. 하지만 근데 본인이 만화를 좋아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 그것도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단독- 만화를 좋아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단독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영상이나 그림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만화밖에 없잖아. 애니메이션이 돼도 혼자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 이런 거를 내 실력을 안 따라줘도 내가 다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냥 욕심이. 그럴 글로 수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아니라.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그냥 시나리오 자체는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연출적인 부분을 되게 못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야, 맞아. 본인이 그런 캐릭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연출까지는 되는데 작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 연출도 안 된대요. 아니, 이거는 콘티를 다른 사람이 그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로써 장면을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 장면을 못하는 거야. 맞아.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럴 수 이걸 있어. 택했을 수도 있고 그러고 그림으로도 설명 못. 이 사람이 주로 쓰는 글 그림이 자체, 그러니까 우습지. 내용 자체가 소설이나 이런 장르보다는 만화나 이쪽이 맞아. 훨씬 더 잘 아. 먹히는 장르. 난 좀 영리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했거든. 뭐 이 그럴 수도 사람이. 있고. 어쨌거나 많이 팔리고 뭐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건 맞는 방향이었다고 보는데 그냥 저는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물 처음 타이밍 인물 소개할 때 처음 나오잖아요. 뭐 이 무슨 타임 스토퍼다 꺼버릴 뻔했거든요. 그거 아니 누가 만화에서 인물을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맞아. 자연스럽게 알아가지. 맞아. 진짜 저도 그러고 뭐지? 이게 많아지겠지. 이게 단도직입적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연출이 그런 식으로 정말 모든 게 대사나 설명으로 맞아. 모든 게 설명이 되고 무슨 뭐 스토리 하여튼 뭐 무슨 은유적으로 설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말로 설명돼요. 맞아. 그 점에서 나는 그게 매력이었어. 아. 그게 매력이었다. 나는 돌려치기 하는 거 별로 안 맞아. 좋아해. 그 점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시나리오로 치면 괄호 안에 있어야 될 말인데 이 만화에서는 그냥 네. 대사로 다 나와.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이 사람 거 딴 것까지 다 봤으니까 이게 타이밍은 좀 그런데 오히려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만화들 보면은 아까 얘기한 이렇게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씩 쌓아갈 수 있게 이런 건 순정 만화 시리즈들 있죠. 그 사람이 만든 그쪽은 그래. 맞아. 그런데 이 지금 타이밍 같은 이런 약간 액션 만화 같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는 오히려 이런 설명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작품의 이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두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그림은 똑같은데 톤 앤 매너는 완전 달라.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자기가 일부러 더 그렇게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약간 근데- 능력자 무리니까 이렇게. 막 근데 이런 약간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웹툰도 제가 웹툰을 많이 본 건 아닌데 웹툰을 보다 보면은 이거는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이런 웹툰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딱 약간 그런 이걸 느낌이야. 굳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화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콘티 보는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콘티 작가야.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영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렇게밖에 왜냐하면은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 순정 만화 시리즈들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 굉장히 영화스러운 이 사람께 영화화가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영화로 만들기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보면 소스들이. 아니 만화 자체가 콘티인데 뭐. 아니 내용 자체가요. 내용 자체가. 시나리오도 그렇고. 시나리오 자체가 그리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좋아. 그다음에 광풀이 자기가 처음부터 결말을 정해놓고 연재를 딱 정해버리기 때문에 분량이 다른 웹툰에서 굉장히 작아요. 맞아. 보통 30편은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이게 점인 것 딱 같아요. 영화 한 편 네. 분량이에요. 사실 보면. 이 완결성은 진짜 좋은 것 진짜. 같아요. 그 네. 안에서 딱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완결성은 진짜 나는 정말 그거 너무 깜짝 좋아요. 놀랐어. 난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몇 화나 될래나. 웹툰간 왜냐면 보통 맞아요. 생각하면 웹툰 인기 200화, 있는 300화 뭐 웹툰들은 넘어가나. 네. 막 갈아 넣잖아. 특히 네이버 웹툰들 막 수백 편씩 되고 이런 맞아. 것들. 짜증난단 말이야 그런 거 보기. 근데 딱 30화에 자기가 어디까지 기승전결을 딱 컷까지 계산한 것 맞아요. 같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네. 설계를 되게 잘 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글 쓰는 사람 같아. 딱 뭐랄까 맞아. 책 옛날에 배운 뭐 시나리오 쓰는 법 이런 데서 나올 법한 그런 거를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야기 구조 잘 만드시는 거는 진짜 인정인 것 같아요. 인정, 진짜 네. 그 뭐 다른 웹툰이긴 하지만 여기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이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것도 영화가 너무 됐잖아요. 재밌었어요. 이게 정말 재밌게 봤어요. 어르신들 나는 러브 스토리.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이 웹툰의 영화보다 만화가 낫어요. 저 훨씬 이 웹툰의 최고 장점은 마지막 엔딩이었거든요. 이 어떤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끝나지 않아. 사랑하는데 아. 할머니는 옛날 동네로 가. 맞아.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잘 지내시죠? 뭐 건강하시죠? 할아버지는 임종하고 웃으면서 뭐 이런 그걸 감동적으로 이렇게 쫙 꾸며내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나는 이 타이밍 보면서 열받은 게 그거였거든. 그림만 받쳐줘도 이걸 정말 더 예쁘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따구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열을 계속 받아왔던 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인 거죠 사실. 근데 또 그림만을 탓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다른 것들도 많아서 아까 말하다가 말한 것처럼 저승사자 그 부분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눈이랑 손이잖아요. 이게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정말 맞아. 애꿎은 사람 엄청 죽어 나갈 것 같은데 맞아, 이거는 맞아. 진짜 혼자 보면 이게 아니란 설정 야. 그것도 너무 너무 아니래. 뭐 얘기해봐 뭐. 여러분 저승사자 나중에 더 나오거든요. 어떤 애는 목소리야. 말도 하면 안 돼? 말 못하고 살아요. 막 만약에- 맞아서 아야 이러죠. 그러면 고통을 느끼던가 막 그런데 근데 이게 강약을 조절할 수 있나 봐요.
눈 본다 무조건 죽는 건 아니고 이게 고통만 줄 수도 있나 봐. 그래갖고 보자마자 다 아니야 죽진 그거 않아. 뒤에 가서 붙인 걸 거야. 맞아. 너무 얘기 끌어가기 힘드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온 웹툰에서 그 저승사자들이 그걸로 싸우고 다니거든. 고통을 막 줘. 그거 저 재밌겠다. 표정 봐, 저 표정 봐. 고통을 아니 막 줘. 나 그거에서 허점은 야, 그것도 볼 있지만 실룩실룩거리는데 열받아서. 아니란 것도 있지만 연출 자체도 되게 아니란 부분이 맞아요. 있었던 게 이 백기영한테 저승사자의 능력을 준 게 알고 보면 강민혁의 부인이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그것도 되게 자기적이긴 한데 맞아요. 근데 이 백기영이 그거 능력을 얻을 때를 보면 그 여자가 와서 두 사람한테 손을 잡아달래. 그럼 곱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잖아. 저승사자는 업무 규칙 같은 거 없어?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 될 텐데 그거는 왜 그렇게 죽이고 다녀? 아무 대책 없이.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너무 대책이 없었다는 게 백기영은 손 잡으면서 뭐라고 지시를 하면 데스노트처럼 그렇게 죽어 사람이. 근데 그런 거 없이 내 손을 잡으세요. 곱게 그 자리에 죽어.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죽음이야.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의문사 같은 거를 조사하는 경찰이나 이런 게 왔을 때 CCTV 같은 거 찍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래. 저는 아니래 정말. 그거부터 엄청 걱정되는 거예요. 이 너무 선생님 아니래. 그 와이프는 앞에 많이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잡혔을까 왜?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게 차라리 이상하다. 나는 형사는 그래도 뭐라도 좀 권력이라도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열받아하는 네. 이 부분들이 이 웹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계속 욕을 한 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에 15년의 시간 동안을 자기가 얼마나 가다듬었는지 이런 설정 빵꾸들이 엄청 정리를 해놔. 그러니까 정리를 했다는 게 딱딱 아기가 맞게가 아니라 안 해. 표현을 안 해. 그런 그것도 식으로 맞아요. 수습 안 그렇게 되니까. 해야죠. 수습이 안 그렇게 되니까 해야죠. 이렇게 수습한다고 나대는 것보다 수습이 맞아요, 안 돼. 그러니까 그 씬을 안 보여주고 차라리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고 부모가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CCTV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알게 됐다 이랬으면 개연성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저승사자도 사실 저승사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놈이 문제야. 아니 그럴 거면 훨씬 더 간편하게 죽이게 만들어야지. 저승사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수명을 다한 사람을 잡아서 이제 죽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명 지난 사람 잡아야 된다.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도 너무 힘든 거야. 작가가 이게 나중에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사람을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죽을 운명이었다는 게 돼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승사들이 슬슬 탈선해. 아니 그 봐봐 생각해봐. 저승사자는 시스템이 인류가 있었을 때부터 있을 거잖아. 그렇지. 수천 수백만 년 동안 있었을 텐데 그 이탈한 놈이 지금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직무수칙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남한테 그냥 냅쭉 넘기는 그 것도 웃기잖아. 저승사자 공수처가 생겼겠지. 그렇죠. 법이 없었구나. 그런 게 있었어야 돼. 지 멋대로 죽이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어떡할 거야. 백경 같은 놈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내 생각엔 저승에도 너무 룰이 없었던 거야. 네. 몇만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발전이 없었는데 이거-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거 되게 웃겨요. 이게 설정 보면 저승사자가 자기 구역이 있어. 맡은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역 외에 있는 사람들은 안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구역에 있는 애는 저승사자 마음대로 줄리건 살리건 마음대로인 거야. 이게. 그러면 쥐전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을 짜놓고 지금도 이 설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자기 선생님이 나중에 이 타이밍에 나왔던 애들 묶어가지고 사람들 구하고 다녀. 예지몽 꾸고 팀자. 이제 사람들 구하고 계속 그러는데 팀장이야? 그거를 이제 저승사자 이 양형사 있는 구역이니까 그걸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하는 거를. 눈도 감아줘요. 그러니까 아니 무시해. 그렇게 죽는 게 양형사의 관할에서 양형사의 의무일 수 있으니까 터치를 안 한다는 거잖아. 그냥 그럼 다른 살려도 사람도 내버려 구하면 안 두는 되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상급자가 상황은. 염라대왕 같은데 내가 염라대왕이면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재가 아예 되는 저승사자들을 거 아니야? 지금 표현하는 게 이 작가가 궁지에 몰린 거지. 이 저승사자 어떻게 그렇지. 할 수가 없으니까 표현을 안 해. 더 이상 저승사자들은 보여주되 저승사자 윗선은 절대 언급도 안 해요. 이게 어떤 나오는 시스템인지 아예. 순간 이 시스템이 제재를 해야 되죠. 다 무너지게 되니까 이 작가도 이제 골치가 아픈가 봐. 이거를 손을 안 대. 저승사자들은 그냥 이런 애들이야. 더 이상은 묻지 마. 약간 이런 느낌. 그 뒤는 말해줄 수 없어. 맞아. 말이 안 되거든. 저승사자가 있으면은 사람을 구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을 구하는 만화니까 이 만화들은. 그래서 되게 웃겨요 이거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설정 구멍들 말고 전 또 거슬렸던 게 이 연출 중에 신파가 신파는 정말 이 사람의 뭐랄까 생명이야? 그냥 계속 울고 있어. 맨날 호흡이야? 이 선생님은 계속 울고 있어. 불편한 정도로 많아요. 신파가. 맞아. 이 신파가 사실 좀 나는
그런 심파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 사람 나도 심파 싫어. 심파들은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뉘앙스가 조금 틀려서 그나마 볼만한 정도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난 이 애기 막 계속 구하는 거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출의 문제인지 이 그 사건 전체도 그러니까 이 애기를 그러니까 몇 번씩 구한다 이것도 그냥 들으면은 그렇게까지 막 뻔하거나 그지 같거나 이렇진 않은데 이 사람이 연출한 방송이 그지 같아서 그런 건지 보고 있으면 아 진짜 막 그 시간 되돌리는 그 시간 되돌려서 그 애기 얘기하는 몇 거지? 번씩 구하려고나 못 구하는 거 보니까 막 슬프지도 않고 그냥 막 그래, 짜증 나는 너무 좀 슬펐는데. 억지가 근데 있네 막 그림 때문에 나는 감정이입이 안 된다. 그런 거 그게 같아. 큰 거지. 그림이랑 연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컬러 피부톤이 약간 오렌지 약간 붉은 계열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래. 사람 같지가 않아. 그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계속 방해하는 거야.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잘 짜고 뭐 설정 빵꾸는 둘째치고 시나리오는 아무리 잘 짜도 감정이입을 방해하는 거야. 이 사람 그림이. 아니 그러니까 난 자꾸 다른 사람이 이걸 그랬으면 이 장면 어땠을까 자꾸 상상이 가는 거야. 이 애기 구하는 것도 진짜 얼마나 슬프고 진짜 애절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서 그냥 그냥 내가 아까 그런 지적한 느낌이 하나도 안 나. 박자기 선생님이 자살을 결심하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얼굴이 커딘이 한번 들어가겠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없어. 만화적 모든 연출이 게 없어. 모든 게 그림적인 전신이야. 연출이 심지어 아까 얘기한 대로 허리가 너무 긴 전신이 계속 나와. 다리도 너무 짧고 무릎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이제 타이밍에서는 좀 그렇지만 뒤에는 많이 좋아요. 뒤에는 진짜 많이 좋아지긴 네. 했는데 우리 뭐 지금 타이밍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 타이밍 재밌다고 들고 온 건데 계속 까고 있네. 그러니까. 이 애증이에요, 애증. 난 이 사람 시나리오가 참 마음에 들고 그런데 와 이 그림 때문에 진짜 화가 나는 지경이니까. 저는 인물들도 너무 좀 사이코적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구해야 이게- 되는 강박이나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우선은 뭐 그 중에 한 명은 뭐 사이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백기영인가 그 사람은 우선 아니 불우한 어린 시절이고 뭐 그런 능력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동공 흔들리는 거 보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 남을 수 있는데 오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승사자인데 또 심지어 그리고 박자기도 마지막에 본인이 자살하는 것까지 너무 또 너무 사이코적인 맞아. 거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심판적이야. 그냥 모든 게 뭐냐면 캐릭터가 이게 너무 평면적인 거야. 맞아요.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와 행동 이게 하나밖에 없어. 박자기 선생님은 나중에 팀을 꾸리잖아요. 자기가 예지몽을 꾸잖아. 네. 그럼 예지몽을 꾸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집 안에서 모든 벽에다가 서울 시내 지도를 붙여놓고 새벽마다 몇 시간씩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동네를 외우고 다녀. 이 사람이 그리는 캐릭터들이 진짜 전부 다 엄청 평면적이에요. 진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뭐 그런 하면서 행동을 해야 어떤 된다는 사람인데, 당위성이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 그냥 착한 사람이다? 그거밖에 없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캐릭터 설명을 쓰자면은 정말 한 줄밖에 쓸 게 없어. 뭐 얘는 뭐 껄렁한 고등학생, 뭐 맞아, 성실한 맞아. 선생님, 뭐 끝. 캐릭터가 너무 평면적이지. 되게 평면적이에요, 진짜. 이게 나중에 가면서 조금 복잡한 다. 인물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조금이에요, 진짜. 근데 사실 박자기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 안 가는 게 사실 뭐가 그 국가적으로 뭐가 재난 같은 건 다 보면서 본인 학생이 죽고 누가 죽는 거는 지금 예지몽 못 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본인이 죽음으로써 본인 좋은 건 너무 슬프니까 지금 그걸 되돌리는 설정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도 좀 의문이고 그 예지몽인 능력 도대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발현이 되는 건지. 이게 나중에 설정 거리와 계속 강도. 뭔가 원래 자기가 그거를 그 힘을 억누르려고 뭔가 노력을 했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능력이 되게 개화돼서 진짜 작은 사고 하나하나 다 찾아내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외우고 다녀. 피곤해.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타이밍에서는 그것도 되게 너무 쉽게 넘어간 게 그냥 엄마가 무당이야. 맞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 예지몽이 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무당이니까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평면적이라서 캐릭터들이 매력이 없죠. 그게 아니 그 오드아이도 그 오드아이면 이 눈이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드아이야. 나 그건 좀 웃긴 것 같아. 그 사람은 왜 오드아이인 거야? 아니 그냥 오드아이면 이 눈에 기면증 잘 건데 어. 곧 잘 건데 왜 눈이 진짜 무슨 나루토의 진짜 뭐 배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하든지. 덕후 냄새나. 냄새 펄펄 납니다. 설명을 까먹은 게 아닐까? 이 오드아이 때문에 보기는 하는 건데
설명을 안 넣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차피 자면서 볼 거잖아요. 이 왼쪽 눈은 현재를 보고 오른쪽 눈은 미래를 보지 뭐 이런 거야? 형 진짜 이거 완전 흑형용 같다. 아, 짱이야 진짜. 와 손발 이탈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설정했다 너무 유치해서 안 쓰는 거 아니야? 오드아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오드아이인 이유가 없어요. 그러네. 왜 오드아이야 얘는 대체? 왜 오드아이여서 얘가 왕따를 당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림체가 자기가 구분이 안 가니까는 구분하려고 넣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솔직히 그 눈 색깔 똑같으면 박자기 선생님이랑 구분 못할 것 같거든요. 그걸 머리 그러네. 색깔 좀 다르게 안 하긴 좋게 하는데. 보면 뭐냐면 이 캐릭터를 입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설정을 넣다가 설명을 못하고 그걸 활용을 못하고 그냥 특징적인 걸로만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그런 이렇게 것조차도 영화 같아요. 그냥 던져놨다가 영화에서 설명 안 그런 하고 경우 훅 많잖아. 넘어간 게. 그게 되게 얕은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이 사람이 그런 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전체 시나리오와 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짜는 사람이라서 되게 대중적인 시각이 있어서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을 하는지 사람들이 약간 이 사람 백종원 요리 같아요. 어. 그러니까 백종원의 그러네. 장사용 요리 같은 그치. 거를 하는 사람이. 대량으로 맞아, 맞아. 팔려면 이 맞아, 정도 맞아. 자극적인 맛이랑 이런 맛이 들어가면 잘 팔려라는 걸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미식을 만드는 건 아닌 거야 이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팔릴 만한 걸 잘 만드는 사람인 거야. 그것도 음식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대중적인 음식에 대중적인 입맛에 맞췄다 하더라도 똑같이 만들면 매력 없거든. 뭔가 약간의 반전을 주거든 그치. 맛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흔한 클리셰들을 가져다가 신파를 만들고 호러를 만들고 홀로를 만들게 클리셰를 가져다 쓸고 대중의 입맛에 맞추는데 약간씩 비튼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승사자 같은 게 약간 그런 식으로 쉬운 데다가 여기다가 이 백기영이라는 캐릭터를 뒤에다가 그 좀 일반적이진 않은 반전이잖아 그게. 내가 나한테 처음으로 관심을 줬던 여학생을 구하고 싶어서 내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흔한 클리셰 같지만 또 이 저승사자랑 이걸 엮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약간 트는 부분을 만들어서 적절히 자극적이게 맛있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예지몽을 꾸는 이 박자기 선생이라는 캐릭터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일 형편없는 능력이잖아 이 사람은. 그냥 예지몽 꾸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키로 돌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거를 그렸다는 게 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설정은 참 처음 봤거든. 이 사람이 예지몽을 꾸니까 예지몽을 꾸게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의 앞뒤 순서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 설정한 게 부분은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었어. 난 너무 같다고 봤어 그거를. 이 그래,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생각한 거야. 시간선이 우주의 한계라고. 이 사람은 항상 너무 가. 이 물리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을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정말 싫었던 게 마지막에 그 애가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이 막 그러잖아. 내 눈을 봐.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아 진짜. 자 이렇게 우리가 겁나 까기만 했는데 아니 재밌어서 들고 온 거 맞아요? 근데 난 그래도 재밌어. 그럼에도 나도 재밌게 보긴 불구하고 했는데. 이 만화의 장점들도 있고 재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저도 진짜 보다가 솔직히 욕 막 헨 진짜 너무하네. 이걸 내가 결제하고 보게 만들다니 그래도 보다가 마지막을 보고 왜 보라 그랬는지 알겠네.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마지막 장면에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그 전까지 막 사람들 픽픽 다 죽어 나갔잖아요. 그 거의 주인공급 사람들이는 그거 너무 짜증났거든요. 진짜 뭐 사람을 무슨 개미처럼 죽여 나가냐 이렇게. 그러다 다 살아났잖아요. 어쨌거나.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애를 구할 때 그 모든 사람들 다 같이 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만나지 않았고 다 싫어했던 사람들. 나 안 할 이 사람 자기 사람 안 구한다 그러고 그 고등학생이 그냥 뺀질뺀질한 고등학생이고 자기한테만 이용하는 다 그런 사람들인데 다 달려들어서 구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이 장면이 너무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저는 장면이 하고 싶었던 얘기. 그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이제 글을 쓸 때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고 그 장면을 쓰기 위해서 이걸 달려나간다고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멘트가 있더라고. 나도 이제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멘트를 찝더라고. 박자기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운명은 안 믿는데 인연은 믿는다. 그렇지. 그게 제일 작품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지. 그거를 그리려고 시작부터 그렇게 그려나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걸 좀 잘 그린 만화로 만들었으면. 이제 내가 원했던 반응이 딱 이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니 뭐 100점짜리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평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림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림이 수려했으면 진짜 완전 메이저하게 됐을 잘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겠다고 다 달려서 만들었다고 폭망했지. 근데 그건 애니메이션 수준도 좀 못 봐주겠던데.
딱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하는 게 그게 뭐 시간축이 2개 이런 건 농담이고 마지막 그 장면에서 그게 결국은 그게 뭐 얼마나 깊이가 있던 철학이 있던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이 정말 작품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곱씹어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이 작품에 되어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엇나가나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아니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게 현재에서 바뀌는 거야? 그럼 저승사가 정해져 있는 건 뭐야?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거를 한순간에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사람들이 그거 뭐랄까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만나는 인연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그런 걸로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운명을 만들어 나갈 때 사람들 사이의 그런 어떤 관계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메시지를 넣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끝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든다라는 게 이 정도의 영향은 있어야 되는구나 맞아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제가 이영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항상 이제 끝을 그려놓고 맞아. 이제 소설을 써가니까 이제 소설이 전체 구성이 이제 악오가 맞는 걸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사실 요새 덴마 막 맨날 욕 먹고 그러면서 그 저기 유행어 만든 게 용두님이 사람들이 용두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이 강풀 작가의 작품에서는 용두삼이도 없는 것 같아요. 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 끝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사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그냥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놨어요 사실. 가는 수준이죠. 네, 그게 참 이제 저는 이 사람께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웹툰들 보면 좀 돈 좀 대고 하니까 쭉쭉쭉 늘어난단 말이죠. 좀 재밌게 보던 것도 쭉쭉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제일 싫어. 연재물 제일 싫은 게 그런 거야. 맞아.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게 난 참 좋아요. 맞아. 끝그림 그려놓고 간다는 거. 그 본인이 그랬대요. 30화로 정해놓고 그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왜냐면 그리다 보면 막판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넘칠 수도 있고 설명할 게 너무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인정하고 요새는 42화, 45화 이렇게 늘렸대죠. 횟수를 늘려서 1년 쉬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1년 연재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되게 프로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의식이라면서 절대 뭐 할 말 없어요. 강풀은 진짜 꾸준히 나오고 그건 정말 진짜 칭찬받아야 된다고 사실. 또 다른 장점들 있을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게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구조가 너무 치밀하다고 해야 되나? 나는 결과를 딱 생각해놓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끌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데 요새 웹툰이나 요새 만화를 보면 하도 사람들이 댓글 욕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고증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인 맞아요. 작품들이 많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역사물을 보던 무슨 캐릭터가 나오던 무슨 민속 쪽을 보다 하면 진짜 열심히 조사하고 뭐 범죄나 막 법정 가면 막 변호사 데리고 오고 근데 강풀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뭐 다 해결할 수는 없죠. 시간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미제니까. 근데 적어도 과학자 한 명은 좀 데리고 와서 이거 맞는 얘기야? 이렇게 걸어가도 돼? 나 욕 안 먹어? 이걸 한번 확인이라도 했으면. 과학자까지 필요 없고 본인 이야기에 맞는 부분 제외하고 이걸 확장시켰을 때 모순되는 부분이 없나만 확인했어도 저승사자를 꺼내든 것 자체가 난 그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승사자 캐릭터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으니까 자기가 집어넣은 거긴 할 텐데 이건 수습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브릿지나 무빙도 재밌는데 저승사자가 나오거든요. 또 안 돼? 수습 안 돼? 이거 어떻게 수습해? 이거 저승사자 캐릭터 자체가 완전 망필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강풀이 데뷔한 시점도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웹툰 시작이었고 맞아요. 그런 류의 맞아요.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관대한 시점이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제 강풀은 거의 메이저 중에 메이저가 됐으니까 그 정도 댓글에는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실 이제 환경이잖아요. 웹툰 뭐 하다가 막 이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용두님이로 끝내도 영화 그거 개런티 받고 그거 돈만 해도 충분히 잘 살아. 얘는 이제 아니 그리고 그 실드러들이 있을 거야. 실드 쳐주는 강풀은 원래 이런 맛으로 보는 거예요. 저승사자 어쩔 거예요. 우리도 이건 어떻게 못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 근데 이 사람 뭐 얘기해봐요. 뭐. 아까 뭐 얘기하다가 나 잠깐 그냥 예를 든 말인데 제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백종원 음식 같은 거 만드는 사람 같은 그냥 대중적인 걸 잘 풀어가지고 잘 버무려서 거기도 이제 너무 뻔하게 클리셰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 결말은 그나마 조금 비틀어가지고 적당히 이제
흔히 보던 거에서 거기다 조금 색다른 맛 좀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뭐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슬슬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햇님한테 난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작품이랑 연관돼서 다른 작품들 본다 그러면 다 본인 다 봤잖아요. 네, 좀 다 추천한다면 어떤 순서나 뭐 어떤 작품을 보면 이게 재밌을까요? 사실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무빙이나 브릿지 이쪽을 보는 게 낫긴 해요. 이쪽이 이제 가장 최근 그림이 거지, 그게. 가장 최근 거예요.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나는 오히려 마녀라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녀 여러분들이 재밌지. 되게 신기한 설정을 가지고 만화를 그렸어요. 음. 이것도 약간 순정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설정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엄청 재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좋아하면 죽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마녀야.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진짜 마녀야. 이 사람은 원하진 않은데 진짜인 거예요. 이 사람을 좋아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걸 이겨내려고 이거를 찾아가는 거야. 이게 진짜 마녀인지 아닌지도 이 사람이 계속 의심을 하다가도 나중에 본인이 알아. 이 사람 진짜 마녀라는 거야. 진짜 그런 거예요. 재밌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근데 그걸 풀어가려고 막 하는 거야. 이 사람. 계속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다른 사람 만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타이밍보단 그림이 좀 나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시기야. 왜냐면 이게 2013년도 작품이라서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무빙 브릿지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좀 괜찮아져서 나중에 시간 되면 마녀 정도는 저는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총평 좀 깔끔하게 하고 점수 주고 네. 오늘도 마무리 좀 해볼까 하는데 저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림체 때문에 진짜 더 이상 다른 만화는 안 볼 것 같았거든요. 강풀의 다른 만화는. 근데 최근에도 그러진 않을까? 요새는 좀 좋아졌겠지? 이러고 찾아보니까 그림체가 요새는 또 좀 많이 좋아져서 그나마 좀 약간 리얼한 극화체로 만화 그리는 사람 중에서 약간 좀 하단 쪽에 있을 정도? 요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단. 하단 쪽에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 세계관 같은 거가 좀 엮여서 돌아가고 이러는 거. 그래서 무빙하고 브릿지는 잠깐 1, 2화씩만 맛배기만 지금 보고 돈은 안 들였는데 요거는 같이 엮어서 미심썰이랑 액션 만화는 같이 엮어서 쭉 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점수가 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65점 드리겠습니다. 와, 원래 얼마였던 거야? 자, 다음 우리 에이스님. 네. 네, 저는 55점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근데 마녀는 보고 싶네요. 뭐. 재밌어요. 지금 들은 근데 그때도 낚였는데 이거 타이밍도 이것 때문에 낚였는데 설명 때문에. 근데 재밌을까? 이 순정 만화들 말고 뭔가 설정이 특이한 애들은 재밌어. 생각하는 게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순정만화 시리즈 다 재밌는데? 근데 그 좀비 나오는 것도 특이하다. 재밌고. 좀비 나오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되게 재밌어. 설정이 되게 재밌었어. 웃겨.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 재밌게 풀어요. 보면. 그래, 그런 거 잘 만들어. 네. 우리 윤 씨. 연 씨. 근데 저는 사실 강풀이라는 작가를 되게 많이 들어봤고 유명하다는 건 아는데 사실 만화를 그 조명가게 깜짝 놀라서 안 본 후로는 계속 안 보다가 두 가지 놀란 거 아니야? 호러네. 그림 왜 이렇게 먹고. 약간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진짜 잘못 그린 거 아닐까요? 그게 설정으로 굳어진 거야. 뭐야 이거? 그다가 이제 지금 사실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제가 타이밍 보고 생각보다 스토리 잘 끌어간다 생각해 찾아서 본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정주행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영화까지 눈물 찾아봤어요. 팡팡 흘리면서 봤어요. 진짜 눈물 나는 네.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황혼의 그런 러브를 이렇게 아름답고 철저하게 만들었지? 저는 그래서 생각을 주변에 했었어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레퍼런스로 할 만한 것도 같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네.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 자기 본거지를 찾아가는 어르신이라든가 그쵸. 그런 느낌이라는 건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주호민이에요. 그러면 주호민이 그림을 타기왕?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안 탄다고 생각했는데 타이밍은 진짜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요. 다시 보니 선녀 같죠? 주호민은 그 카툰의 무법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라면 강풀은 낙서 레벨에 가까웠죠. 사실. 맞아. 예. 그런 낙서 레벨 네. 가깝기도 했고 네. 말씀한 것처럼 그런 콘티 같은 전개 때문에 아마 제 취향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라는 그 작품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38을 순식간에 보게 만드는 그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추천해 주신 마녀도 집에 가서 볼 거고 조명 가게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도 아, 생각하고 조명가게도 있고. 꽤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네. 다들 하시더라고요.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뭐 좀 그 아파트도 그 얘기
잠깐 한두 화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공포물. 그 영화는 아파트 봤는데. 귀신 보더라고요. 아파트는 그 그림으로 그 정도 무서웠으면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그 사람이에요. 그림이 호러가 되는 그림이 아닌데 아니요. 사실. 저는 무섭게 봤어요 아파트를. 자 어쨌든 그래서 네. 마무리로 총평을 해주시고 점수를 주신다면 저는 65점 하겠습니다. 야, 이게 설명이 왜 다 짜네. 예. 예, 저는 솔직히 재밌게 봤어요. 이거 저는 연재 당시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오. 봤었고 강프로 원래 좋아했어요. 계속 봤으니까. 어. 예. 그 강풀류는 다 오늘 좋아. 되게 불편했겠다. 예? 저 얘기 거의 안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제일 불편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같이 까. 예, 근데 사실 저도 에이스님 동의하는 게 저는 이 스토리텔링이나 시나리오 짜는 게 너무 뛰어나니까 그냥 그 자기가 생각한 스토리에 맞는 작가를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계속 영입해서 그림체도 바꿔가면서 마사토끼처럼.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맞아요. 명작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맞아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이랑 이 액션 만화가 세계관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TVN이나 OCN 같은 데서 판권을 사서 시즌제 재밌겠다. 드라마로 만들면 진짜 참 재밌을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재밌겠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듣고 계시 아 근데 그게 영화화 판권이 이미 팔려서 안 되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싸잡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CJ 드라마로 하면은 되게 괜찮을 그치 것 같아요. 드라마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시즌제 드라마로 하면 드라마 진짜로 되게 흥행 괜찮죠. 성공할 거한 우리나라는 7년 정도 드라마를 뽑아낼 수 있을 것 잘 같은데. 만들어요. 맞아, CG도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맞아. 거. 네, 맞아요. 콘티도 돼 있고. 예, 콘티 이미 완성돼 있고. 저거 콘티니까. 저 웹툰 아니에요? 안 해도 돼, 맞아. 콘티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대감을 듬뿍 담아서 그림이 너무 나빠서 좀 아쉽긴 했어요. 85점. 85점. 네. 또 마지막으로 한 점수는 저는 네. 사실 제가 들고 왔지만 저는 항상 이 작품에 애증의 작품이고요. 저는 이거 70점밖에 못 줘요. 그런데 하지만 꼭 보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림이 근데 너무 거부감 들어서 진짜 짜증나는 그런 거죠. 왜 들고 왔냐? 근데 저는 진짜 이 강풀을 되게 19점짜리 높게 들고 와야지. 높게 취급해요. 근데 그림 때문에 높이 점수를 못 주겠어 사실. 우리 미대 나온 사람. 그러니까 만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다른 매체였으니까 아니라 만화기 때문에. 아, 진짜 잘 쓴 사람. 아깝다. 다른 게 아무리 예. 좋아도 그림이 좀 부족하면 만화기 때문에 좀 네, 아쉬운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총 이번에 이 강풀의 타이밍은 물론 저희 제 멋대로 매긴 점수지만 네. 몇 점이 나왔나요? 뭐 비슷해요. 67점. 아 점점 이러면 계속 평준화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래도 덕티 타임 갖고 온 애들은 대부분 80점 넘었거든요. 그렇지. 네. 각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과정이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강풀의 타이밍 작품을 좀 얘기해봤는데 웹툰도 가끔가다 이렇게 너무 길지 않으면 맞아요. 하나씩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웹툰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예, 이제 햇님이 왜 웹툰 하자 그랬는지 좀 지평을 좀 넓혀보고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 게 좀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도 또 괜찮은 웹툰 작품 있으면은 좀 해보도록 그죠, 하겠습니다. 덴만 안 할 거예요. 나 덴만 안 하기 싫어. 짧은 걸로. 짧은 걸로. 덴마 한 몇백 화밖에 안 돼요. 팔에. 몇백인지도 잘 구분도 못 하겠어. 자, 그래서 오늘 덕티타임 여기까지 녹음을 하고요. 우리 다음번 방송에서 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추천 좀 해주시고요. 네, 하트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